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조선주가 미국 내 LNG선 발주 확대 소식에 대형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최근 들어 LNG 프로젝트에 잇따라 투자를 나서면서 발주 확대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샘프라는 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고,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에 필요한 16척에서 20척 규모의 LNG선 발주를 위해 한국조선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사들이 연일 대형 수주 소식을 내놓으면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약 2조 원 규모의 LNG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자회사들을 통해 1조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원유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도 오늘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모두 3%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가자 지구 전쟁의 중대 기로를 맞이하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방산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공개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 구상에 협의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까지 동의하게 되면 즉시 전쟁이 중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에서의 사실상 추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평화 구상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평화 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53% 상승한 110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용 대마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노인 의료보험 항목에 대마초 성분인 칸나비디올을 포함해야 한다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장년층 대상 의료용 대마 사용 옹호단체인 더 커먼웰스 프로젝트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단체는 칸나비디올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통증과 불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용 대마 사용을 공개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내 대마초 사업 관리법인을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에머리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의료용 대마를 연구 개발하는 오성 첨단 소재가 17%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가 자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의 6번째 시즌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캐치 티니핑의 6번째 시즌인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이 올 4분기 방영을 확정하면서 진행한 완구 사전 판매에서 굿즈가 잇따라 품절되며 인기몰이를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전 판매부터 출시 약 6시간 만에 모두 품절된 굿즈는 2차, 3차 판매 굿즈에서도 모두 품절을 보이면서 추가 주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SAMG 엔터 관계자는 완구와 굿즈의 예상 물량이 단기간에 소진된 것은 시즌6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함께 IP 타깃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프리오더 성과가 다가올 방송과 10월 완구 판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SAM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8.44% 상승한 6만 1,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는 한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이 좀 더 커진 모습이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일중 고점이 3,400
3,443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이내 이 일중 고점 터치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코스피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424포인트, 결국에는 3,44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849포인트 일중 고점을 터치해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보다 더 빠르게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약보합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오늘 코스닥은 841포인트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만이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60억 원가량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중에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었다가 외국인들이 매수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도 순매수 흐름 이어갔다가 매도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였고요. 그 밖에 조선주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순매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8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시 구간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9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이 순매도 물량을 좀 소화해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면요. 오늘 조선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가 오늘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조선과 방사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표치, 이 수주 목표치 51%를 달성했다는 삼성중공업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라고 오늘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오세아니아 선주사로부터 수주를 받았고요. 규모는 2,400억 원 가까운 규모가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98억 달러의 연간 수주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여기에서 50억 달러를 이미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런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 또 기관 모두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담아낸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사실 견조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든든하게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의 이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죠. 이 샘프라 측에서 포트아서 2단계라고 하는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 LNG 신규 선박이 20척 이상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선박 또는 조선사에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수주 또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선박법 통과도 좀 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 사용하는 미국 국적의 선박을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좀 늘려간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미국으로 편입시키는 그 기간도 유예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30년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증권 측에서는 HD 현대미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가운데 HJ중공업의 경우에는 8%대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6.7%대 강세, 현대임수도 강했습니다. 6%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HD현대미포 4.5%대 강세, 삼성중공업도 2.5%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5일 차트를 좀 살펴봤을 때 조정이 한번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받아갔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방산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사일 생산량을 4배 늘려라라고 미국 국방부에서 오늘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쟁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미사일 제조사의 증산을 요구한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6개월, 또 18개월, 24개월 단계적으로 증산 방안을 제시해라라고 이 미사일 제조사에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증산을 해나가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증산하는 이 미사일 총 12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이 패트리엇 그리고 프리즘 등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이 이 물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또 다른 투자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 다른 제조업체의 라이센스를 좀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이런 영향들이 좀 반영이 됐던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방산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방산주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4.5%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밖에 퍼스텍의 경우에는 3%대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현대로템 1.6%대, LIG 넥스원도 1.1%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에서 좀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방산주별로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마켓업에서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30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참 한산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명절을 좀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한테는 명절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추석은 그냥 휴일일 뿐입니다. 지금 9월 마지막 날 거래일에 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수출 물량의 약 20%가 미국 시장으로 가는데요. 그 미국의 공공시장에서도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합의를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겠죠. 항상 있어왔던 혼란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하게 될 경우 또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대규모로 대량 해고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아직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이 나오는 건 별로 좋지는 않죠. 거기다 우리 이제 추석 연휴도 꽤 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전체적으로 눈치 상세를 보였고 이 장세가 다음 10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9월이 끝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실적이 괜찮은 조선과 방사는 역시 강했습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이제 실적밖에 없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명절 끝난 이후에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만큼 명절 이전에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듯한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될지 이슈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백고동 울리는 조선주 더 오를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조선 같이 투자 포인트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선 계속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우리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실적이 아무래도 찍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실적이 버팀목이고 실적이 믿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 조선주는 조선업 호황이라고 해서 지금 한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흑자로 돌았으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환율도 유리하게 움직여 주고 있고 모든 면이 조선주에겐 좋은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한참 저희들이 떠들었던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 해군의 현대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되려면 관세 협상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카를 위해서 만든 펀드 약 한 1,500억 정도, 총 3,500억을 미국에 투자하는 돈 중에 1,500억을 조선에 투자하기로 우리는 이제 말을 해왔는데 미국이 갑자기 말을 바꿨죠. 이러다 보니 마스카 프로젝트도 이게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조선사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해도 미 해군을 위해서 우리 생돈을 들여서 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도 지금 좀 미지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민간 선박, LNG 선박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선업체들이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주식하면서 이런 조선주 쪽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고 일단 현금을 좀 일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금화의 필요성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조선주 가운데 실적이 찍히는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 어떤 것들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조선주로는 현대임스와 삼성중공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현대임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인데 사실 기자재 그리고 그냥 조선사 이렇게 두 종목이라서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큰 배의 한 블록들, 이 블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히 HD 현대그룹하고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여기에 20% 정도 지분을 가지면서 그 2대 주주로인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임스는
최대 주주가 상업펀드인데 상업펀드 쪽이 이 지분을 매각할 때 이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임스는 그 자체 사업, 즉 그 조선 블록을 만드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 M&A 이슈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민간 기업, 그러니까 민간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에 가서 미국의 조선사들과 함께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죠. 이거는 삼성중공업이 이 방산 쪽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여기에 들어간 돈이 또 마스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 중에 1,500억 달러가 여기에 관련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세 협상이 해결이 돼야만 삼성중공업도 명확하게 이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도 민간 선박만 갖고도 꽤 큰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런 조선 기자재와 조선 업종 양쪽을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M&A 이슈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이 관세 이슈 좀 해결되고 나면은 좀 더 주가 상방을 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은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조선 블록을 만드는 회사고 또 한편으로 이 항구에 가보시면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의 그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항구들도 굉장히 노후해서 1년간 한 200여 대의 그 크레인을 교체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 교체 수요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힘스는 확실하게 주인만 이번에 이제 사모펀드가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확실한 주인만 들었으면 여기서 현재 가격에서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힘스를 한 번쯤 지금 타이밍에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는 애프터픽 현대힘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힘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같이 살펴보시죠. 방산주 지정학 리스크 확대 수혜, 방어 테마 부활 조짐.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방산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방산주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오늘 견조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방산주도 실적이 좋습니다. 이 실적이 작년부터 해서 이 방산주가 확실하게 수출 기업, 그러니까 수출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고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 방산주 전반에 걸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이 우리나라 군 현대화를 위해서 이번에 또 방사청에서 발주가 나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폴란드 수출을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폴란드가 우리 K2 흑표전차 1000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을 돌아보시면 국군은 아직까지 200여 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군이 해외에 우리보다 더 첨단 무기를 폴란드군에 우리 그 현대로템이 판 격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뜻은 방사청에서 우리 국군을 위한 현대화에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올 상반기에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도 국방비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러니까 방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국방비 확대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수혜 받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오늘 관련주로 좀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K2 흑표전차에 대한 폴란드 2차 수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원래 철도 차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철도 차량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를 상반기부터 뻥뻥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방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철도 차량 분야에서도 실적이 꽤 좋게 나오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현대로템의 주가를 밀어 올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한국항공우주 산업 같은 경우도 KF-21 우리 보람의 전투기 이게 내년부터 이제 공군에다가 납품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대한 양산 준비에 들어가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 고정이구로 즉 헬기입니다. 헬기를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온을 만들었다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키르기스탄에 2대를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집트나 이런 쪽에도 수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이 고정익 항공기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FA50과 함께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될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미 해군 럭키드 마틴과 함께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이게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8대를 수주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한 단계 점프업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카이의 대표가 아직 전임자가 물러나고서 신규로 누가 신임 대표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어서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조만간 CEO가 새로 이제 선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경영이 안정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체크해 봤는데요. 현대로템 결국에는 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를 좀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록히드 마틴과의 이슈들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역시나 현대로템이죠. 사상 최대의 주가는 말 그대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현대로템은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항상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거다, 뭘 할 거다 같은 이런 핫하다라는 뉴스를 많이 내놓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걸 분기마다 분기 보고서에서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회사들이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K2 흑표전차의 수출뿐만 아니라 이번에 철도 차량에 대해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올리고 있고 실제로 그를 위해서 해외에다 철도 차량 공장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현대로템은 긴 템포로 좀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 현대로템과 같이 한번 전략 챙겨봤습니다. 시장 명절 이후에 나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애프터픽에서 꼽은 종목들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1%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대 약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4.3%대 급등 이어갔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알테오젠 1.6%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1%대 하락세, 펩트론 2.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도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대, 반면에 파마리서치 3.2%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전기차의 유럽 공습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글로벌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484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273만 대, 기아는 310만 대를 각각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 수입차 관세를 유지하면서 일본과 유럽 업체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15% 인하 협상을 마쳤지만 적용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판매는 호조입니다. 올 들어 121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고 지난 8월에는 월간 판매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본격화했습니다. BYD는 8월 유럽에서 7,000대 넘게 판매하며 기아 전기차를 앞질렀고 중국 업체 전체 점유율도 1년 새 2배로 뛰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점유율은 8.7%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업계는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판매 순위 3위는 지킬 것으로 보면서도 고율 관세가 장기화되면 수익성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분기 관세로만 1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행 25% 관세가 지속할 경우 연간 손실 규모는 7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월, 화, 수 3일 강의를 해왔었는데요. 그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준비해서 했는데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월, 화, 수 3일 동안 방송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이어서 한번 2편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지막 강의로 이 카지노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방한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도 이 카지노가 꽤 많은 수익을 낼 거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미 상반기에 꽤 올랐습니다. 기본 100%는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보시면 연초에도 제가 그때 방송에 드렸듯이 카지노 이쪽이 이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면서 소비하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카지노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사이에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이후로 한 100%나 올라버렸네요. 자, 이 카지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수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부양 정책의 수혜를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우리 내수부양을 위해서 다양하게 정부에서 자금도 풀고 하면서 이 내수 부양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 카지노, 특히 카지노가 있는 호텔 이런 쪽은 수혜를 받는 업종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이 한미 관세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미국 정부가 임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셧다운이 되는 게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하면 미국과의 모든 공적인 거래가 스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 항구에서 관세나 여러 가지 통관 전체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더욱 지금은 내수 종목에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하는 게 왜 이런 카지노주에게 유리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중국인 관광객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관광객보다 도박을 좋아합니다. 이제 카지노를 많이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카오나 이런 중국 내에 있는 카지노를 많이 개방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게 중국 내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 중에 이러한 카지노를 즐기는 분들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비행기 타고 2시간 반이나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카지노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중국의 이 VIP 카지노를 이용하시는 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대거 많이 찾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상반기에 이 카지노 회사들이 중국인들을 통한 수익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카지노 드롭이라고 합니다. 드롭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말이 뭐 단체지 3인 이상을 그냥 단체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이상 간 가족이 여행 온다고 그러면 무비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뭐 와이프랑 애는 밖에 나가 쇼핑하고 남편은 호텔에서 카지노에서 돈 쓰고 이런 형태의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카지노들이 돈을 벌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러한 돈들이 내수부양에 좋은 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카지노주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지노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만 카지노 수익이 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관광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매달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이 숫자를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제대로 잘 체크하시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원달러 환율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죠. 왜? 달러가 강하면 그 말대로 소비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이 카지노 시장 자체가 지금 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K-팝 때문에 헌터스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 동남아 그리고 더 나아가선 유럽까지도 우리 한국을 살아생전에 꼭 방문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동네 후배들과 함께 이제 남산에 그 지금 핫플레이스죠. 남산에 그 서울타워 그 이제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거의 한번 오랜만에 남산 둘레길을 돌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다 들렸죠. 그만큼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 명동거리에 가보시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큼 많이 찾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 뭘 사야겠습니까? 면세점주 사야겠죠. 그리고 카지노주 사야겠죠. 호텔주 사야겠죠. 여행주 사야겠죠. 그리고 화장품주도 사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런 소비주들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고요. 이 카지노주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T&D라는 회사가 있고요. GKL이라는 회사가 있고 파라다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서부 T&D는 이게 이제 옛말대로 이제 옛날 서부 트럭 오늘따라 계속 입이 좀 꼬이네요. 서부 트럭 터미널 자꾸 이게 발음이 꼬이네요. 하여튼 이 회사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우리나라 서울이나 주요 그 교통 목이 좋은 곳에다가 토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고 특히 용산 같은 경우 용산에도 이제 호텔을 갖고 있는데 이 호텔이 용산 드래곤 시티라고 굉장히 큰 호텔입니다. 호텔 3개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1,700실이 갖고 있는데 이런 호텔도 갖고 있고 또 GKL은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따로 지금 강원랜드라는 회사 따로 있죠. 관광공사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드라마에 나온 워커힐 카지노 여기를 배경으로 한 이 그 회사이기도 합니다. 전낭월 씨라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창업주이시고 이분이 만든 이 카지노 회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한 4군데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고 여러분들도 이 회사에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길 수는 없어도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보시면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죠. 실제로 관련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강의는 과카지노주 관련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공약주도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략들 챙겨주실 텐데요. 나는 이렇게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카지노주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 전략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서부 T&D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지금 실적 이게 주가를 보시게 되면 4월달 이후로 급하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2분기부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기 시작했고, 근데 왜 1분기 안 늘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12월 3일 날 우리나라에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1분기에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적게 들어오고 또 제주항공 사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1분기는 관광 쪽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2분기부터 이게 좀 살아나면서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용산의 드래곤 시티의 이 호텔에 묵으면서 여기 안에 있는 GKL 그 카지노입니다. 거기에서 게임을 했죠. 그러면서 서부 T&D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서부 T&D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많이 갖고 토지를 개발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들이 향후 이제 그 준비가 되면 속속 개발이 되는데요. 용산의 드래곤 시티 이 옆에다가 또 새로 크게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도 서부 T&D는 지금 현재도 1,700호실의 객실을 갖고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1,700호실이면 우리나라 단일 호텔은 가장 큰 그 호텔 객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갖고 있고 또 용산이라는 데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용산에 이 서부 T&D가 운영하는 그 호텔들에 묵으면서 서울을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서울의 얼굴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용산 드래곤시티 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GKL 카지노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 서부 T&D 리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츠의 50% 지분을 이 서부 T&D가 갖고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부동산 개발하는 게 대단합니다.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그 용산의 낮은 상가 이쪽도 개발을 하는데 2026년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신한 서부 T&D 리츠를 통해서 이 용산 그랜드 머큐어랑 동대문 라인트리 호텔, 그다음에 신라스테이 마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텔 쪽에서도 수익이 꽤 잘 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밀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매수가는 10,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그 카지노인데요.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이런 카지노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4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퐁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부터 이 퐁당한 이후에 기회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이 무비자 입국이 중국인 관광객 수를 급격하게 늘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인 단체 관광에서 이 단체라는 게 3인 이상을 뜻하기 때문에 한 가족을 그냥 단체라고 해서 무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울 남산타워 거기도 뭐 깃발 하나 들고 깃발 하나에 몇십 명이 우르르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형적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죠. 그런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GKL 여기도 중국인들 드로백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와서 게임을 하고 돈을 소비하는 그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GKL은 이 중국인 이런 그 카지노를 즐기는 분들 중에 아주 VIP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깨끼할 써봤자 뭐 몇백 불 정도 US 달러로 이렇게 그 정도 달러를 쓰는 게 뭐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이 VIP들은 그냥 몇만 불을 씁니다.
하룻밤에 그 정도 돈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짜 VIP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GKL은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롤스로이로 모셔오고 뭐 이분들이 묵는 호텔도 5성급 이상으로 마련해주고 그런 부대 서비스를 다 해주고 그냥 먹고 자고 게임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불러드리는 그 VIP들이 꽤 됩니다. 그 명단이 꽤 되고 그런 명단에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GKL 카지노에서 돈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GKL은 꽤 그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서울 강남점과 그리고 서울의 드래곤시티점, 그다음에 부산의 롯데점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세 군데에서 그 예전에는 일본인 고객들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는 중국인 그 고객들의 비중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GKL 매수가는 16,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 모래시계 거기에 나왔던 이 카지노고 이 카지노형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를 네 군데를 갖고 있는데 이 서울, 인천, 부산, 제주 주요 관광지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에 대한 이 매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런 부분이 항상 경영에 문제가 됐고 지난번 팬데믹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자기 호텔이 아니라 임대 호텔에서 즉 남에게 장소를 빌려 사는 거기 때문에 워커리 호텔 같은 경우는 임대 보증금만 10억이 넘고 매달 내야 되는 돈이 11억인가 합니다. 그 정도 돈을 내고 이게 장사가 될까 하지만 그 이상 몇 배를 벌어들입니다. 이 카지노라는 사업이 갖고 있는 그 소비에 갖고 있는 이 특성은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자본 투자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돈은 거의 순이익입니다. 그러다 보니 월 11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그 사업장에서 그 이상 몇 배가 되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그런 돈을 파라다이스가 벌어들이면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호텔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 뭐 대한항공 그 한진칼로부터 이 그 영종도에 있는 그 하얏트 호텔의 웨스트윙 그 호텔도 한 350석인가요? 하여튼 꽤 많은 그 실을 갖고 있는 호텔인데 그걸 인수했죠. 그것도 한 1,500억이나 주고 샀는데 그만큼 그 이 호텔에 대해서 호텔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호텔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 호텔 분야도 늘리고 이 카지노 쪽 매출에 대한 비중도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 21,000원,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서부 T&D 또 GKL, 파라다이스 세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각각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좀 더 자세한 매도 타점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종목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고요. 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세 가지 살펴봤고요. 카지노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부터는 10월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